교과서 166쪽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열단입니다. 이 의열단은 이제 의롭고 열렬히 싸우는 단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분이 바로 이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김원봉과 비슷한 나이 또래 18, 19, 20, 21 정도의 젊은 청년들 한 13명 정도가 만주 길림성에서 이 의열단을 이제 결성을 하죠. 자, 이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무정부주의자. 그래서 이제 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조직을 부정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일본 놈들이죠. 일제가 되겠죠. 일본 제국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 일본 놈들을 처단하거나 또 일본의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의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이 당시 이제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강령으로 삼은 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1923년에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도 이제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에 더 와닿는 같은 글인데 더 와닿는 사료를 이제 여러분들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에 보면 자, 일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본을 자,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본 놈들은 강도죠. 자, 우리 집에 문을 강제로 열고 쳐들어와서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우리 누나를 정말 이 몹쓸 짓을 하고 우리 집에 나를 지배하면서 사는 놈들이니까 강도죠. 이 강도 일본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바로 폭력밖에 없다고 신채호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 보면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즉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제 통치를 타도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 조선혁명선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도 일본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밖에 없다. 그 폭력은 암살, 파괴, 폭동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조선혁명선언에서 밝히고 있고 이 글을 행동 강령으로 삼은 의열단의 활동은 당연히 일제 요인을 암살하거나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식민지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열단의 의열투쟁 활동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중요한 세 분의 의교 활동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상 의사의 활동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분이 바로 이제 김익상 의사가 되겠습니다. 요 김익상 의사는 자, 감히 그 당시로서는 감히 조선 지배의 제1인자가 있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분이죠. 자, 중국에서 동료들한테 맥주 한 병 딱 까고 일주일 뒤에 컴백하겠다. 딱 이제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자, 폭탄 2개, 권총 2자루를 들고 자, 1921년 9월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자, 전기 수리공으로 변신해서 자, 조선 총독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비서과장실과 회계실에 폭탄을 던지죠. 투탄을 하죠. 자, 비서과장실에 던진 폭탄은 불발했으나 회계과장실에 던진 폭탄은 펑 하고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일본 헌병들이 2층으로 올라오니까 자, 우리 김익상 의사는 자, 일본 헌병들한테 2층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던지면서 총독부를 유유히 빠져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제 이 조선 총독부에 투탄했었던 김익상 의사가 되는데, 자, 조선 총독부에 투탄하고 나서
1년 뒤에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일본 놈을 암살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1922년에 중국 상하이 황포강의 황포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지역을 탄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중국 상하이의 아주 최고의 관광지가 된 그 황포강에서 황포탄 의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당시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상하이로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얘를 이제 이 암살할 계획을 세운 거죠. 여러분들 이 다나카 기이치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그 일본군이 만주의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조작했던 사건이 있죠. 훈춘 사건을 조작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의 간도 지역의 한국인들을 학살했던 간도 참변을 자행했던 나쁜 놈이 바로 다나카 기이치입니다. 이 다나카 기이치를 응징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김익상 의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김익상 의사 한 분만 간 건 아니죠. 바로 명사수로 소문난 오성윤 의사, 그리고 김익산 의사, 그 다음에 이제 이종암 의사, 세 분이 이제 1선, 2선, 3선에 배치돼가지고 이제 다나카 기이치를 이제 기다리다가, 다나카 기이치가 이제 배에서 딱 내리니까 1선에 있었던 오성윤 의사가 다나카 기이치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했는데 지나가던 영국 여자가 맞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나카 기이치가 자동차로 이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2선에 서 있던 김익상 의사,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김익상 의사가 또 권총을 쐈는데 모자 창만 꿰뚫고 또 폭탄도 던졌는데 폭탄도 불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3선에 서 있던 이종암 의사가 그 다나카의 자동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옆에 있던 영국 경찰이 강물 속으로 툭 쳐넣어서 이제 넣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죠. 정말 3번이나 영화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바로 중국 상하이에 김익상 의사가 중심이 된 황포탄 의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성윤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돼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히는데 나중에 탈출합니다. 김상옥 의사는 이 영국 경찰 톰슨의 추격으로 체포돼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무기징역으로 줄었다가 21년형을 복역하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이제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암살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종암 의사는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황포탄 의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김익상 의사 사진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 조선총독부 모형이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투탄을 하고 또 황포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죽이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상하이의 황포탄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죠. 선생님, 저 뒤로 동방명주라고 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탑이 있고, 이 건물들에 이제 이 불이 아주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인데, 요 지역에서 바로 황포탄 의거를 하신 분이 바로 김익상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옥 의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김상옥 의사는 바로 이분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어디에 이 폭탄을 던졌냐면은,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서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종로경찰서, 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분입니다. 1923년 겨울이죠. 1월 12일 날 종로경찰서에 이제 이 폭탄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 경찰들이 이제 쫓아오겠죠. 그래서 20여 명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하게 되는데, 막 쌍권총을 쏘면서 일본 경찰을 공격하면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쌍권총의 전설, 전설의 쌍권총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당시 격투기에 능한 유도 사범이자 악명 높은 형사 부장이었던 일본 경찰 다무라의 이마에 총알을 박아놓고, 그리고 막 눈으로 덮인 남산을 넘어서 막 효제동 누구네 집으로 막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1월 22일 날 새벽 5시에 한 400명 정도의, 4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1000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본 무장경찰이 이제 이 김상옥 의사가 숨어 있는 집을 포위하죠. 그러자 또 5채의 가옥을 넘어다니면서 막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을 막 사살하는데 3시간 반 동안 일본 경찰과 교전을 벌였는데,
자, 남은 총알이 이제 한 발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한 발은 결국은 자기 머리에 쏴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 멀리 이제 김상옥 의사가 이제 쓰러져 있는데 일본군이 감히 다가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지나서 김상옥 의사의 몸을 이제 수색을 했는데 김상옥 의사의 몸에 11발의 총알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자, 이분이 바로 전설의 쌍권총. 자, 이 김상옥 의사가 되는 거고, 영화 밀정 초반부에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김상옥 의사의 장면을 그대로 연출을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종로경찰서가 있었던, 자, 종로경찰서가 있었던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이렇게 김상옥 열사의 동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울 갔을 때 꼭 이 동상을 한번 보시고 등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코스염도 이렇게 한번 꼭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거가 있은 아주 나중에 3월 달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김상옥 의거를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김상옥 열사의 상 적힌 글을 보면 적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지고 떼지은 외경과 싸우고 또 싸우다. 아, 내 조국이여 외쳐 부르며 최후의 일발로 자결 순절하신 거룩한 님의 의거터에 그 모습을 새겨 세워 높은 공을 기린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의열 단원은 나석주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나석주 의사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 나석주 의사는 1926년 12월 달에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진 분입니다. 이 조선식산은행에 던졌던 폭탄은 이제 불발했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제 침입해서 일본인 수위를 사살하고 물론 이제 또 폭탄은 이제 불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동 한복판에 폭탄 던지고 쫓아오는 일본 경찰과 명동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이제 벌이고 남산 쪽으로 이제 이 도망가시다가 결국 이제 이 머리에 권총으로 자결하신 분이 바로 나석주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동 한복판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 앞에 가면 이 나석주 의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보면 나석주 의사 이제 의거 기념비인데 자 26년 12월 달에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투탄하고 일본 경찰과 총격전 중 자결한 곳이다. 이렇게 비석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동에 한번 갔을 때 명동거리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정말 100년 전에 이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분, 이 나석주 의사의 동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부산경찰서에 이제 1920년에 투탄했던 박재혁, 또 밀양경찰서에 투탄했던 최수봉, 1924년에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졌던 김지석 의사도 이제 의열 단원이죠. 자,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의열 단원들은 이러한 이제 개별적인 투쟁의 이제 한계를 느끼고 보다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황포군관학교, 이거 중국에 있는 겁니다. 자, 1924년 중국 국민당을 세웠던 순원이 광저우의 황포라고 하는 지역에 세운 학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교장이 순원을 이어서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입니다. 황포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의 이 김원봉부터 김원봉과 의열단원들이 이제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이제 받았던 거고, 1932년에는 아예 난징에다가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여기에 이제 이 교장이 김원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1935년에는 중국 관내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한 여러분들 이제 이 중국 관내 좌우 합작 단체인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것도 이제 이걸 주도하는 분이 바로 이제 김원봉, 의열단을 만들었던 이제 김원봉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이제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이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31년에 이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는 만주사변으로 독립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교과서에 이제 만보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이제 악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침체된 어떤 그 임시정부를 좀 극복하고, 임시정부의 어떤 침체된 임시정부를 좀 극복하고, 이 독립운동에 이 활력소를 불어넣고자 1931년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서 자, 요 한인 애국단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한인 애국단의 의거는 바로 자, 이 봉봉브라더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봉봉브라더스. 그래서 이봉창 의거와 이제 윤봉길 의거가 있는데, 자, 먼저 이봉창 의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이제 이 이봉창이죠. 자, 당시 이제 32살인데, 이 이봉창이라고 하는 분은, 자, 이제 이 도쿄로, 이제 이 잠입을 해서, 자, 이제 일본인으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이 히로이토 천황이 1931년이죠. 1932년이죠. 32년 1월 달에, 자, 이 도쿄의 요요키 연병장에서 열리는 육군 관병식 행사에 이제 이 사열을 하고 돌아가는 이제 이 히로이토 천황의 행렬이 그 도쿄의 이제 사쿠라 다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앵전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자로는 이 사쿠라 다문 밖에서 일본 천황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일본 천황이 탄 마차 행렬이 이제 지나가자 일본 천황이 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두 번째 마차를 향해서 이제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은 마차 뒷부분에서 이제 굉음을 내며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는 이제 태극기를 꺼내 들고 이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일본 천황은 세 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 일본 히로이토 천황을 자, 뭡니까? 이 사살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현장에서 체포돼서 1932년이죠. 10월 10일 날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봉창 의거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교과서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그래서 이제 도쿄의 일왕마차에 이제 투탄을 했는데, 자, 이 이봉창 의거를 가지고, 자, 이 중국 국민당의 기관지였던 국민일보가 이 이봉창 의거를 이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자, 이 한국 청년 이봉창이 히로이토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명중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이 표현을 쓴 거죠. 자,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천황이 죽을 뻔했는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것이 굉장히 이제 일본을 이제 불쾌하게 만들었고, 이걸 구실로 일본군은 상하이를 점령합니다. 상하이를 점령합니다. 1932년에 이 상하이를 이제 점령하는 사건을 이제 발생시키는데, 요걸 이제 우리는 상하이 사변이라고 불러요. 상하이 사변. 자,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 마침 그날이 이제 일본 천황의 생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 상하이에 있는 훈커우 공원에서, 홍구 공원이죠, 한자로는. 일본 천황의 생일이면서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식 행사를 이제 열게 되는데, 그 행사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진행이 되니 거기에 참석하는 일본인들은 반드시 뭘 지참하라? 도시락을 지참하라. 그래서 바로 우리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집에서 도시락을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2년 이제 4월 달에 훈커우 공원에 일본 천황의 생일과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식 행사가 열리는 훈커우 공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단상 가까이에 가서 자, 물병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제대로 터진 거죠. 제대로 터져서 그 단상 위에 있었던 육군대장 포스타 시라카와 즉사입니다. 자, 이 상하이에 있는 일본 거리민단장 가와바다 즉사입니다. 자, 해군 중장 쓰리스타 노무라 눈깔병신 다리병신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 오른쪽 다리 한 짝이 날아가요. 나중에 이 시게미스 마모루는 1945년 9월 달에 일본의 외무대신으로 자, 이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주리오 함상에서 목발을 짚고 절뚝절뚝 나타나서 항복 문서에 이제 서명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윤봉길 의사가 증명을 해 보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윤봉길 의사의 사진이 되겠죠. 자,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면, 자, 윤봉길 의사가 훈코 공원 의거를 일으켰던 장소가 지금은 이제 상하이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자, 노신공원이죠. 노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소설가 이름을 따서 노신공원이라고 써 있는데, 요 아래 작은 글씨로 원홍구 공원이다, 훈코 공원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여기 들어가려면 중국 돈으로 15원, 우리 돈으로 3,000원 내야 됩니다. 한글로도 써 있죠. 이제 쭉 들어가면, 자, 겉에 윤봉길 의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요 중국 할아버지가 붓으로 이 물을 붓에 묻혀갖고 이렇게 영원히 기념 당대 영웅 행복한 윤봉길 의사 코리아 만세 박수, 이걸 이제 이 말음은 또 쓰고 말음은 또 쓰고 이렇게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는, 이 선생님이 있는 이 자리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그런 장소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윤봉길 의거 현장이다 이렇게 이제 비석도 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헌이라 그래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하이에 가면 훈커공원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 1908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의거 당시가 이제 26살이 되겠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흉상도 있고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는 거죠. 여러분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윤봉길 의사가 투탄하는 장면, 많은 일본인 고관들이 이 폭탄 맞고 날아가는 장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시게미스 마모루도 있고요. 해군 중장 노무라도 있고 시라카와 육군대장. 이 노무라하고 시라카와는 직사입니다. 시게미스 마모루는 오른쪽 다리 한참 날아가죠. 자, 윤봉길의 훈커우 공원 직후의 실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윤봉길 의사가 두 아들에게 남긴 시를 한번 선생님이 특별히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자, 쭉 나가다가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자, 훈커우 공원 의거를 성공시키고 32년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 모초에서 자, 권총 사살을 당했는데 이마에 이제 권총이 박힌 채 한 10여 분 동안 숨쉬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윤봉길 의거죠. 자, 이 윤봉길 의거를 보고받고 당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를 이끌었던 이제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이 해냈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임시정부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윤봉길의 훈커공원 의거 직후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자,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를 또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윤봉길 의거 직후에 김구 선생님은 이제 일본의 수배령 때문에 이제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수배령 때문에 김구를 잡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이제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이를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자로는 가흥, 중말은 짜싱에 가면 여기 이제 김구 선생님이 피난했던 곳이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의 이제 그 피난 노선들을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해, 가흥, 짜싱, 그다음에 이제 해염, 하이엔, 그러면서 이제 이 항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항쪽. 특히 이제 이 짜싱에서의 이제 생활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뒤에 이제 호수에 배를 시켜놓고 언제든지 이 피신할 수 있도록 뒤에 호수가 있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여기 이제 짜싱에 있는 이제 매만가 76호인데 김구 선생님이 피난했던 곳입니다. 그 옆에 이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주했었던 일휘교라고 하는 집도 이렇게 이제 김구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엔 해염에 가면 제청별장이라고 해서 역시 김구 선생님이 이제 피난을 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구 피난처라고 이제 이렇게 한자로도 써 있고 한글로도 써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932년 상하이를 이제 떠나서 결국은 이제 항저우에 이제 임시정부 청사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자, 항저우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을 직직사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간판 옆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 구지기념관이라고 써 있는 간판 앞에서 이제 직직사를 선생님이 찍었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항저우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 보이는데, 김구 선생님도 보이고, 김규식 보이고, 양기탁 이런 분들 보이죠. 유명한 분들이 좀 보이고, 이동영, 이시영, 그 다음에 신익희 이런 분들이 이제 보이네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를 이제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갔다가 이제 이 진강, 전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장사, 광저우, 그 다음에 유주, 뭐 치장, 기강, 그리고 나중에 충칭에 이제 1940년에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거의 의의를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이제 의열단. 자, 이 목적이 일제 요인, 친일파 처단, 식민통치기관의 파괴를 목적이죠. 밑줄 쫙 치고. 자,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된 게 바로 뭡니까? 1923년에 신채호 선생님이 의열단을 위해서 써준 조선혁명선언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왼쪽에 조선혁명선언 네모 치고 별표 치고, 자,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강도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폭력이다. 폭력은 뭐가 있다? 암살, 파괴, 폭동이 있다. 자,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자,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정규 군사훈련을 받았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난징에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이제 김원봉이 이제 교장이 돼서 설립을 했고, 1935년에는 중국 관내 좌우 합작단체인 민족혁명당 설립을 주도,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애국단이죠. 자,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31년에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밑줄 치고. 자, 봉봉보라도 쓰죠. 이봉창 동그라미, 윤봉길 동그라미. 자, 이봉창 32년 1월 달에 도쿄에서 일본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자,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자, 훈코 공원에서 많은 고관들을 자, 살상하였다.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거 직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이제 이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하였다.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이제 상하이를 떠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동하다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자리 잡는 저 내륙 지방의 충칭에 함께 임시정부가 이제 따라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 그 167쪽의 의열투쟁의 전개에서 자, 의열단의 그 활동 내용하고 밑에 이제 이 윤봉길, 이봉창 뭐 사진하고 이제 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